네, 반갑습니다. 저는 차의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의 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손성준 교수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가장 많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보행, 걸어 다니는 행위입니다. 무릎이 지면을 딛게 되었을 때 가장 많은 부하를 받는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행을 하게 될 때 앞으로 걸어 나가는 뭔가 추진력을 얻어서 나가는 그 과정 속에 발목에서 가장 큰 힘을 내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발목이 불안정해서 그 주변에 있는 신경이 약화되고 또 감각 신경들이 떨어지면 발주에 있는 기능들이 점진적으로 퇴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크게 나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5년, 10년이 지나가면 결국에는 발의 기능은 더 안 좋게 되고 보행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들을 대체함으로 인해서 고관절을 많이 쓰게 되는 형태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발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고관절을 많이 쓰게 돼서 결국에는 고관절에 인접해 있는 우리가 정말 현대인이 가장 많이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허리 통증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연구 결과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발목의 불안정함을 집중을 하고 또 시간을 투자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발목이 다치는 가장 큰 두 개의 원인을 꼽자면 일단은 첫 번째 원인은 발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인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살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물들이 뼈하고 뼈를 연결해주는 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직접 만질 수는 없지만 피부 앞면에 가장 뼈와 밀접하게 붙어 있는 부위인데 발목이 불안정해지는 궁극적인 두 가지의 원인은 일단 첫 번째, 부상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 당한 경우는 더 심각하지만 인대에 손상이 가서 또는 인대가 느슨해져서 발목의 불안정성이 초래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에 의해서 근육과 신경이 무뎌지고 기능이 떨어지면서 발목이 불안정성이 올 수 있고 만약에 발목을 접질리신 분들, 그래서 인대에 손상이 가셨던 분들 또는 발목 주변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근육과 신경이 계속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원인이 발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발목이 불안정하고 내지는 발목이 다치고 했을 때 초기에 인대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맞춤형 인솔과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면서 동일한 시기에 적절한 운동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해주게 되면 그 기능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는데 그때 그냥 가볍게 넘겼던 것들이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훨씬 더 기능을 빠르게 퇴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조금이라도 발목이 불안정하거나 아프거나 또는 발목이 부풀어 오르고 또 이전과 같지 않는 느낌이 드신다고 한다면 의사분들이나 또는 이러한 추가적인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보조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목 주변에 있는 근육과 신경을 살릴 수 있는 운동들을 반드시 병행을 하셔야 더 큰 기능의 저하를 막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이 문제가 있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다 보면 그 첫 번째 보는 관찰되어지는 항목이 뭐냐 하면 그분들이 신는 신발이거든요. 본인의 발의 모양이나 또는 본인의 발의 길이에 맞지 않는 신발을 착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발이 아프니까 오히려 굉장히 느슨하게 크게 신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발이 신발 안에서 많이 움직이게 되면서 더 불안정한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신는 신발 말고 기능성으로 어떤 발에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제품들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14년 동안 한 1000명 이상을 생체 역학적으로 계속해서 분석해서 보면 어떠한 주된 특징이 나타나냐 하면 보행을 하게 됐을 때 보통 보행을 이 뒤쪽에 있는 이 뒤꿈치 뼈로 처음에 닿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시다시피 뒤꿈치를 띄울 때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딛게 되는데요. 그래서 딛고 바닥에 가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힘의 중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 압력을 느낄 수 있는 연구 장비를 놓고 걸어가라라고 하면 발목이 불안정한 사람들 또는 이전에 발목의 인대를 다쳤던 분들의 주된 보행의 특징을 보면 원래 가야 할 압력의 중심점보다 훨씬 더 새끼발가락 쪽으로,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힘의 중심점이나 또는 압력이 이동하는 특징이 있다는 게 계속해서 관찰이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발을 디뎠을 때 계속해서 발이 바깥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외측 발목 염좌를 더 빠르게 겪을 수 있는 현상이 되고요. 혹시나 돌이라든지 아니면 불안정한 지면을 딛게 됐을 때 이미 발목이 바깥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바깥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발목을 삐친다라고 하는 그 현상들이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테이핑을 발목에다가 고정하는 것들 또는 발목에 브레이스라고 해서 뭔가 압박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것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일상생활을 하시는 일반인 분들에게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애용될 수 없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얘를 고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발 밑에 있는 그 인솔인데요. 근데 이 인솔에 뒤꿈치뼈 바로 위쪽에 붙어 있는 이 새끼발가락 쪽에 뼈가 하나 있습니다. 요 옆에 살짝 눕혀줄 수 있는 무언가의 고정물들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뒤꿈치를 딛고 발바닥이 닿을 때 바깥쪽에서 살짝 들어주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중심의 이동이 바깥쪽으로 쏠리지 않고 오히려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 그러니까 인솔로 인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발이 중심 이동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굉장히 과학적인 요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솔이 그냥 발을 편하게만 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추가적인 발목의 부상을 좀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발목을 훨씬 더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기능이 저하된 발 때문에 우리의 몸은 자연적으로 발의 기능은 떨어뜨리고 이 역할을 대신할 고관절,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들이 그 역할을 계속해서 대신하게 되더라. 근데 여기에서 대신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발의 기능은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갈수록 더 떨어지게 되고요. 고관절은 본인이 해야 할 일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과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일을 계속 수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관절이 엉덩이 근육이 해야 할 일을 누가 하냐 하면 척추를 잡아주는 척추 기립근들, 그래서 허리를 만지셨을 때 만져지는 그 근육들이 그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허리에까지 통증이 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 사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발이 불안정하신데 허리가 아프시다, 발이 불안정한데 고관절 주변에 뭔가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는 허리, 고관절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첫 시작은 아마도 발에서부터 기인된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발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아치를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그 아치도 다양한 근육과 신경, 인대 건들이 그 안으로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그 하중을 견뎌내야 하는데 결국에는 이 지나가는 능동적인 구조물들, 근육과 신경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뼈들은 밑으로 그 하중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렇게 가라앉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평발이라고 부르는 또는 아치가 무너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발이 불안정한 게 결국에는 발 전체의 구조물들이 안정적으로 제 위치에 있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게 족저 근막염입니다. 디딜 때마다 이 밑에 있는 이 족저가 늘어나면서 그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발산하게 되는데 이미 다 늘어난 상태로 지면을 닿게 되니까 이 족저가 해야 할 일이 이제 없어지면서 퇴행이 일어나는 어떤 순서를 딛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이 불안정하면 일단은 족저를 발바닥 밑을 아치를 받쳐주는 족저에 대한 기능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말 흔한 게 아치가 무너졌을 때 또는 아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같이 오는 병변이 무지외반증입니다. 무지외반증은 잘 아시다시피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점진적으로 각도를 이렇게 트는 현상이죠. 그렇지만 아치가 정상인데 엄지발가락이
틀어지는 이러한 무지외반증이 되는 사람은 잘 없고요. 대부분 무지외반증이 진행됐던 분들을 보면 이미 아치가 기능을 어느 정도 상실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치가 무너져 내리면서 이전에는 많은 힘을 받지 않았던 부위인데 아치가 무너져서 그 힘이 어디로 가냐?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계속해서 힘을 받으면서 이렇게 퇴행적으로 바뀌는데 기능들이 더 떨어지는 길만 남아있는 것이지 쉰다고 기능이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족저 건병증이나 또는 무지외반증의 첫 번째 증상 또는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통증입니다. 발에 대한 통증. 그래서 발을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통증이 있기 때문에 걷는 행위 자체가 아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걸을 때 최소한 이 통증이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신발이나 인솔들이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형태가 어찌 보면 가장 빠르게 이분들의 어떤 증상 통증을 개선시켜 주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거는 뭐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보다도 더 빠르게 즉각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발에 맞는 아치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솔로는 안 되고 본인 발의 변형에 맞는 인솔과 그 다음에 충격을 잘 흡수해 줄 수 있는 신발. 그래서 그 신발을 같이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는 유지가 되는 동안에 다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발을 아치, 발바닥을 지나가는 근육, 신경, 발목 위를 지나가는 근육과 신경, 많게는 보행 행위를 하게 됐을 때 충격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무릎에 대한 근력, 또 엉덩이, 그리고 척추를 받쳐주는 이 근력, 그래서 하지 전체에 대한 이 근육과 신경의 어떤 근력 강화와 또 근신경에 관련된 운동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주시면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솔과 신발에서 오는 즉각적인 어떤 구조물의 안정성을 가져가면서 통증이 개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계속해서 걷는 행위, 보행을 하게 됐을 때는 하지에 있는 모든 근육의 사슬들을 계속해서 운동을 하시게 된다면 증상이나 기능들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